안녕하세요. 공유창고 전문가 알파박스를 운영하고 있는 노병입니다. 요즘 공실 상가나 공실 건물, 공터 때문에 이자를 못 내는 분들이 참 많으십니다. 반대로 저렴한 부동산을 구입해서 자신만의 컨텐츠로 사업을 하시려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오늘 이야기는 경매 투자를 통해서 구입한 부동산에 공유창고 사업을 어떻게 적용할까, 성공하려면 어떤 부동산을 구입할까,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 채널을 보신 분이라면 제가 경매나 공매를 통해서 부동산을 구입했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여기에 제가 공유창고 사업을 적용해서 모두 성공하고 있다는 것도 아실 것입니다. 저는 경매를 통해서 2개의 상가와 1개의 나대지를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모두 공유창고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전국 9개 도시에서 저희 알파박스를 운영하고 있고, 그 중에 지형점이 9개 있습니다. 그 중에서 7개의 부동산을 직접 소유하고 있습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경매의 장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2가지 정도로 장점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렴한 가격에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경매의 최대 장점은 시장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부동산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초기 투자 비용을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은행 대출을 최대한으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레버리지를 최대한 활용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숨겨진 가치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은행과 보통 감정평가사들이 합니다. 이 사람들이 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과거의 데이터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와 같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과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미래가 중요한 것입니다. 고평가된 부동산을 걸러내고 미래 가치가 있는 부동산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질 수 있다면 숨겨진 가치를 가진 부동산을 찾는 것도 어렵지가 않습니다. 다음은 공유창고 사업의 장점에 대해서 3가지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초기 투자 비용과 관리 비용이 적습니다. 아파트나 오피스텔, 원룸 건물을 구입해서 임대업을 하는 경우에 비해서 같은 규모로 투자를 해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의 규모가 차이가 있습니다. 수익이 매우 큽니다. 초기 투자 비용과 관리 비용 면에서 월등하게 공유창고가 적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주택에 꼭 필요한 수도라든지 가스 등의 설비가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공유창고에 필요한 설비가 매우 심플하기 때문입니다. 유지, 관리, 수선에 드는 비용이 주택에 비해서 매우 적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제가 2016년, 17년에 오픈한 3개 지점이 있는데 아직까지 운영 중에 있습니다. 8년이 지났지만 지금까지 수리 내역을 확인해 보면 제습기가 고장이 나서 제습기 몇 번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등이 나가서 몇 번 전등을 갈았습니다. 그 외에는 제가 기억나는 수선이 없습니다. 임차인이 바뀌면 도배나 장판을 교체하거나 하물며 화장실 변기나 싱크대가 막히는 일도 발생하지가 않습니다. 더 좋은 것은 부동산 중개인에 주는 수수료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100% 무인 운영을 통해서 지점에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직원이 10개 이상의 지점을 관리하고 청소를 합니다. 그리고 계약과 이용은 자동화된 무인 운영 시스템으로 운영자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고객과의 트러블이 적다는 것입니다. 공유창고는 물품을 보관하는 비주거 임대 사업으로 고객과의 트러블이 발생하기가 어렵습니다. 주택 임대업은 전기나 물에 의해서 트러블이 생기는 것에 비해서 공유창고는 이런 물과 전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거의 없습니다. 제습 관리를 못해서 가끔 곰팡이가 피거나 해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관리 부재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또한 그물의 누수나 태풍 등의 재해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지만 이 문제는 어떤 부동산이든 동일한 문제입니다. 세 번째는 고정 고객 획득으로 수익이 안정이 됩니다. 공유창고는 초기에 12개월에서 24개월 동안 서서히 가동률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가면 갈수록 수익이 안정화됩니다. 공유창고를 이용하는 고객은 주거 공간이 부족해서 공유창고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버리거나 처분하는 것이 아니라 공유창고에 보관하는 것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한번 계약을 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과적으로 고정 고객을 획득하기가 쉽고 이 고정 고객으로 인해서 수익이 안정화되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주택 임대업의 경우에는 신축 연수에 따라서 임대 수익이 달라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공유창고 시설의 경우에는 신축 연수에 따라서 임대 수익의 하락 요인이 발생하지가 않습니다. 저희 알파박스는 공유창고 투자를 통해서 3년이나 5년 동안 투자비를 회수하고 10년, 20년 장기로 운영하는 것을 추천드리는 이유기도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오늘의 핵심입니다. 끝까지 듣는다면 저의 10년 노하우를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앞서 경매 투자의 장점과 공유창고 사업의 장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경매를 통해서 어떤 부동산을 구입해야 되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수요가 있는 지역을 골라야 됩니다. 공유창고는 아직 대중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싸다고 전국 모든 부동산을 대상으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제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에서 부동산을 고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역적으로는 도심과 최대한 가까이에 있는 부동산을 고르면 좋습니다. 두 번째는 건물과 토지 어떤 것에 투자를 해야 하나요? 저는 건물과 토지 두 가지를 다 하고 있습니다. 만약 광역시 이상의 도시라면 30평 이상의 구분 상가를 구입해서 실내형 공유창고를 운영하면 좋습니다.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라면 100평 이상의 토지를 구입해서 야외형 공유창고를 운영하면 좋습니다. 건물의 용도와 토지 용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 있지만 이것은 좀 더 공부가 필요한 부분이며 제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는 어떤 가격으로 구입하면 좋을까요? 부동산 가격은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 계산을 해보면 건물은 실평수 기준으로 평당 500만원, 토지의 경우에도 평당 500만원 정도로 구입을 한다면 공유창고 사업으로 충분한 수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부동산의 가치 상승으로 얻는 자본소득의 증가는 덤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참고로 저에게는 월 평균 500만원 이상의 수익을 가져주는 공유창고가 몇 개 있습니다. 일반적인 상식이라면 이러한 부동산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최소 10억 이상의 투자가 필요합니다. 저는 얼마나 투자를 했을까요? 비밀입니다. 오늘은 경매 투자와 공유창고 사업을 결합해서 성공적인 경매 물건을 찾는 방법을 설명드렸습니다. 저렴한 가격에 숨겨진 가치를 찾고 초기 투자와 관리 비용을 최소화해서 안정적인 수익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꾸준한 수익을 올릴 것입니다. 끝으로 제가 10년간 쌓은 노하우를 여러분께 나누어 드렸습니다. 이상 공유창고 전문가 알파박스로 운영하고 있는 노뱅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